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혜.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참 힘들었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참가자들 대결하기 조금은 어려웠을 텐데요. 상황 확인해 보기 전에 대회 규칙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입니다.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팀별 매매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예선전에서 각 팀은 매일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전입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는 팀 전원 진출을 목표로 팀워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할 텐데 흑백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흑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주간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 전태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로 돌아온 주간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 네, 맞습니다. 우리 돌아온 전태진 대표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요. 네, 상한가로 가는 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상한가로 가는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또 있나요? 상승으로 가는 상승으로 가는 길. 그래요. 수익으로 가는 길. 길. 네, 모든 길엔 이상로 대표가 있다. 네, 그렇죠. 네. 뭐 상승으로만. 네, 네. 상승 쪽으로만. 좋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백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팀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예, 뭔가 초췌해 보시는 건 기분 탓인가요? 이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몸도 마음도 좀 초췌한 하루가 이게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에서 나타납니다. 백팀의 감독 겸 선수 음.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박우신 대표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김민재입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우리 김민재 대표. 김민재 대표 요즘 그 많은 전문가들한테 견제를 많이 받으세요. 제가요? 네, 비주얼로. 아, 네. 옆에 계신 박우신 대표 내가 제일 잘생겼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런 말씀 하시고. 그래서 견제를 많이 받으시는데 어쨌든 수요일의 남자 김민재 대표도 오늘 함께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빠졌는데도 좀 이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저희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이상로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꺾이지 않는 K 투자 심리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K 투자 투자 심리. 네. 얘는 중꺾마 뭐 이런 게 유행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공마랑 좀 엮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엮이더라고요.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K 컬처, 뭐 K 엔터, 막 이런 K 시리즈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개인이 외국인을 이겼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물론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자체를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저도 정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집중을 저희 회원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10시 35분에 저희 따로 이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바닥 찍었다. 2,873포인트였거든요. 지금부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주들 그리고
전력 설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 전력을 다 투입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좋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대로 곧장 또다시 신고가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분간은 이 고점 영역에서 횡보 내지 좀 더 개별주 양상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이 얘기 갖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5천억 매수하는 네네.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요 근래 보기 힘든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조정만 기다렸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2조 3천억, 오늘 2조 5천억 정도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어쨌든 4,000포인트는 지켜낸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일각에선 아니다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계시고 오히려 지금이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상 대표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빠진다고 하신 분들이 크게 보면 이유를 드는 것 중에 한 개가 네. 우리 마이클 베리 그 분과 그리고 현재 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증시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나 또는 이제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을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추세적 변화를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한 주도 패턴은 결국 글로벌 증시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 증시라고 본다면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가 꺾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결국 12월 달까지에 대한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고점을 논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코로나 때를 되돌려 본다면 최근에 모든 분들이 고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빠져서 어느 순간에 이제 힘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붙었고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여기에 고점일 수 있다, 많이 올랐으니 고점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자체가 그래요. 금융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빚내서 집 사라.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빚내서 주식 사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이 고점이라고 지금 현재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저는 위기는 12월 달에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런 12월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전략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상로 대표가 보시기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전략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 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지금은 이제 좀 친숙한 종목을 손을 대야 됩니다. 친숙한 종목.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뭔가에 대한 이제 가치적인 종목을 발굴한다기보다는 네, 네. 특별한 종목을 발굴한다기보다는 누구나 좀 더 친숙하게 1차원적으로 알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수급적인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냥 말만 하면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쉽게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이 잘 간다 보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 뭐 좀 두려워 말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종목군들 쪽으로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뭐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반도체라든지 또는 그 전력 설비 그리고 뭐 방산주들도 오늘 저가 매수 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저가 매수 좀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목군들이 뭐 내놓으라는 우리가 다 아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유명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 친숙한 기업들 대형주 선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로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관전평 들어볼 텐데 제가 아까 박우신 대표께 오프닝에 초췌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예. 채팅창에 최 씨 저밖에 없잖아요. 네, 최 씨도 초췌해 보인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저도 좀 초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초췌해 보인다는 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우신 대표님이 바라본 예. 오늘 시장의 한 수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시장 성격 변화의 과도기다라고 표현을. 시장 성격 변화의 과도기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인즉슨 시장의 성격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전 이미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10월 말에 이벤트가 많았죠. APEC부터 해서 여러 네. 이벤트가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치킨밖에 기억에 남는 건 없긴 합니다. 치킨 그게- 왕관. 이게 너무 강렬하게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요 10월 말에 이벤트가 많았는데 제가 계속 주목을 했던 건 요 이벤트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전 시장 성격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고, 사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과 가장 유사한 흐름은 전일자에 있었죠. 전일자에서 이제 바이오를 위시한 코스닥의 강한 반등세가 있었고, 코스피가 100포인트 빠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기현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장중에 코스피가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이틀 동안 이제 300포인트 이상 밀려버리는 이제 상황이 한 10시 반경에 오다 보니까 코스닥도 이제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아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선물이 5%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사이드카 발동까지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조금만 더 빠졌으면 서킷까지도 볼 뻔했어요. 사실 한 1.5% 정도만 더 하락이 나왔으면 서킷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급락세가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지금 시장 움직임의 가장 큰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두 개만 꼽아 보자면 네. 변동성과 쏠림이라고 보거든요. 변동성과 쏠림. 예,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심하고 내려갈 때도 변동성이 심하고 그 와중에 쏠림은 계속 심합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로의 쏠림은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지만 어쨌든 계속 그 현상은 있어요. 어제도 바이오의 쏠림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이제 내주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는 앞서 이제 이상호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표주들이 먼저 반등을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게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모습이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즉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할 때 뭐가 반등을 했느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기판주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띄었었거든요. 네. 대덕전자가 전일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만 해도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또 마이너스권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결국 이 실적을 반영을 해주면서 대덕전자가 급등이 나오고, 그 모습을 보고 심텍 코리아 서킷 다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전 이게 오늘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그 말은 오늘 장에서 이제 지수가 너무 급락을 했을 때 받쳐준 섹터는 전 반도체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주도 섹터니까요.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보여준 힌트는 시장 성격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힌트를 저는 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과정을 좀 둔탁하게 지나겠지만 네. 이 과정이 지나면 점차 저는 무게 중심이 코스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개인적으로는 밑으로 많이 열면 3,800, 위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4,100. 저는 요 구간에서 좀 박스를 당분간 변동성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 만약에 코스피가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즉 박스 과정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 구간에서 치고 나갈 건 코스닥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성격이 변한다는 거는 반도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 대형주에서 소부장 쪽으로 많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네. 사실 코스닥 위주 가려면 어제같이 바이오가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어제 코스피는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요. 네. 오늘 어제는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뭔가 좀 변화가 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이어서 앞으로의 이 코스닥 쪽에 대한 전망, 그럼 역시나 코스닥 하면 우리가 바이오 그리고 소부장, 뭐 2차 전지 이런 기타 로봇 이런 종목들이 좀 이끌어가는 이 시장 쪽에 좀 더 주목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부 바이오 종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만 정리가 좀 되면은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유망한 섹터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가장 네. 큰 키워드가 AI라는 사실은 모든 투자자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섹터, 로봇도 사실 거기서 네, 파생되는 그렇죠. 섹터고요. AI에서 예, 파생된 거죠. 바이오는 유동성과 관련된 섹터거든요. 사실 이쪽 금리 인하와도 관련된 섹터고요. 저는 고루고루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무게 중심은 코스닥 위주의 상승에서는 역시나 이제 바이오가 잡아주겠죠. 그래서 바이오를 뭐 일부 분들은 바이오를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안 가고 코스닥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꼭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는 좀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탁금이 네. 86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86조인데 이것도 이제 폄훼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논리를 펴시냐면 개인들이 이번 그 주식을 좀 팔았거든요. 많이 그동안. 오늘은 좀 샀지만 그동안 한 6월 달부터 계산해 보면 대략 코스닥 거래소 합하면 한 15조 정도 팔았어요. 네. 근데 딱 6월 달에 70조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 금액이 그냥 예탁금으로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폄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예탁금의 정확한 의미를 그냥 보자. 직접적으로. 예탁금이란 게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렇죠. 돈이거든요. 준비된 그래서, 자금. 예. 이게 꼭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만 이게 좋은 예탁금이고 주식을 팔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나쁜 예탁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탁금이 계속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유동성 시장의 큰 줄기는 살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전에 빠질 때 야, 이거 너무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최근 시장은 역시나 변동성과 쏠림이 심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박우신 대표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좀 가면 좋을지 쉽고 명쾌한 전략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일단은 오늘 같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어제 4,220포인트대를 찍고 오늘 3,860포인트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럼 대략 한 360포인트 뭐 이렇게 이틀 동안 1박 2일 코스로 어마어마한 이제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그런 시점에 끌어올리는 거는 그 주도 섹터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땡겨야 지수가 밑꼬리를 쭉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낙폭과대가 될 때는 주도 섹터군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현상에서는 저는 이제 바이오를 위시한 코스닥 위주로 지금은 열심히 좀 스터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시장 성격 변화 과도기라는 한 수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전태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미운 조정이나 줍줍 기회였다. 미운 조정 네, 그리고 줍줍 기회였다. 매수의 기회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조정은 미웠으나 네. 이게 오히려 기회였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제가 지수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네.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네. 뭐 좀 아름답게 포장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정이라는 게 결국 내가 수익을 보고 있던 것을 뺏기는 것들이고 그렇죠. 혹은 내가 샀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게 이 조정장의 어떤 특징인데 결국 그래서 조정이란 것은 미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종목을 가지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어쩌면 오늘이 정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나 반도체를 못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쭉 밀렸다가 그렇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때는 정말 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하락한 데 먼저 알아보게 되면 미증시를 좀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자, 미증시가 하락한 데에는 별게 없습니다.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론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AI 쪽으로 버블론이 부각이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매파적인 스탠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클 베리 관련해가지고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 숏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것들이 명분이 돼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수출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엔비디아의 어떤 투심을 위축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넘어왔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나온 이슈가요. 딱히 뭐 대형 악재라고 볼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베리는 이전에도 숏 포지션을 잡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갔던 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저는 버블론은 아니고 과열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 언젠가 분명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 지금 대중 그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협상이 됐지만 계속해서 대중 제재, 미국은 중국을 계속 제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은 쭉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시장은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을 조금 더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밀리니까 혹은 2차전지 제약바가 밀리니까 네. 그냥 시장이 다 밀렸어요. 근데 반대로 대장주들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아나는 종목들 보면 결국 대장주 위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됐던 종목들이 살아난 건 아니고 대장주 위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수가 올라가는 데에는 대장주의 역할이 크니까 지금 지수를 못 가지고 그러니까 주도주를 못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 미증 시까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미증 시가 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히 하게 하시고, 오늘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내일 만약에 또 추가적인 좀 조정이 있다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저희가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지금 시장이 끌어올랐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건 뭐 산이 높으니 골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골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까지는 가능한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키 맞추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 덜 올라온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말씀하신 대장주, 주도 섹터가 대장주로서 이 대형주 위주로 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네. 아니면 이번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소부장 섹터에서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이 키 맞추기라고 하죠. 쭉 올라와 줄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장 이성적인 흐름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키 맞추기 해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상, 물론 이제 제가 예측을 하는 바이지만, 자 보시면 오늘 시장 밀릴 때를 보세요. 자 시장 밀릴 때 대장주 밀리니까 개별주, 소부장주는 더 밀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물론 이제 포트를 구성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가져가시는 게 일단 주식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마지노선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 좀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현 시점의 전략입니다. 현 시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딱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전태진 대표의 전략을 쉽고 명쾌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고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 미국 기술주들이 조금 더 밀린다고 한다면 내일 조정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코스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약바이오가 맞지만 AI를 키워드로 해서 올라가는 2차전지 최근에 움직임이 좋잖아요. 2차전지, 네. 그러면 그런 쪽을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단,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형주 단의 힘이 나올 것이고, 저는 지금은 편안하게 대형주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급등주 좋아하잖아요. 원래 저 스몰캡 종목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략을 수정하는 데에는 이게 심리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되면 투심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 투심부터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좀 안전한 대형주 단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채워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에 갔었을 때는 바이오가 아니라 2차전지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또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이왕이면 AI를 키워드로 봤을 때는 최근에 ESS 쪽이나 이런 쪽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올라야 되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연준 인사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어찌됐건 2차전지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캐파는 나오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김민재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오늘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잡아왔습니다. 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일단 빈수레가 요란한 건 알겠습니다. 어떤 수레가 비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속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증시 조정받는 거 봤으면 네. 뭐 굉장히 큰 편 6%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들 좀 안심하고 계실 텐데,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차트 보면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앞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조정을 받으면서, 즉 기술주라든지 미국 증시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이 차트는 어떤 차트인가요? 이건 일단 유로스톡, 그러니까 유럽 증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설명드리면서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증시가 그럼 어제 왜 빠졌나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텍스트적인 내용은 딱 이겁니다. 뭐 지금 현재 뭐 팔란티어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은데 AI 거품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겹게 됐습니다. AI 거품론이라는 내용은 조정받을 때마다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시장은 AI 거품론을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치기 소년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진짜 거품이 터졌을 때, 즉 진짜 이번에는 거품이었어서 조정을 받을 거고 도망을 가야 될 때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아니 뭐 예전부터 계속 AI 거품론이라고 했다가 또 올라가고 AI 거품론이 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번에도 또 올라가겠지 하고 조정 때 샀을 때는 이제 그때 진짜 빠질 때 다시 사시게 되면서 물리게 되는 현상을 보려면 시장은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거품론이라고 하고 또 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거품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냥 양치기 소년이다. 지금은 거품이 아닌데 아직까지 터지는 게 아닌데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 이 얘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부분을 이번 조정에서는 별로 크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실적 시즌에 이미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기 때문에 AI 거품론이라는 걸 꺼내기가 사실상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품론은 이번에 별로 안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상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 이 큰 이유를 유로스탁스의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셧다운이 최장기간 동안 어쨌든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까지 길 거다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 밖에 길어진 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 증시를 어제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받았었고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똑같은 시간대에 빠졌다가 즉 차트를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유럽 차트를 보게 되면 11월 4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8%까지 빠졌지만 밑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거품이면 전 세계가 똑같이 AI 거품인데 유럽만 혼자 반등했다는 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은 반등을 하지 못했었고 유럽을 반등했다는 건 이건 미국 개별적인 문제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미국 개별적인 문제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셧다운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유럽 스탁 지수도 지금 올라갔다가 살짝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은 어쨌든 우리는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일단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국 증시가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기 때문에 다들 좀 안심하고 계실 거고 내일장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그러셔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가능성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됐을 때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빠져도 사실상 추세는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늘 미국 증시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루나 또는 이틀 정도 또는 한 번에 바로 빠지면 바로 지지라인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미국 증시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굳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까지의 조정 구간이 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더 빼도 된다라는 관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한국장이 열렸을 때 미국이 어제 간밤에 빠졌었대라고 하면서 오늘 채웠었던 밑골을 다시 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내일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일 빠졌을 때 오늘의 밑꼬리 저점대를 지키고 반등하면 조례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앵커님께서 그럼 딱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내일 저점까지 한 번 더 빠진다고 했을 때 어제 지켜줬는데 오늘 빠진다고 내일 빠진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내일은 정말 저점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원인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 딱 조정받을 이슈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뭐 5%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8%씩 9%씩 빠지니까 지수가 연동돼서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을 뿐이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또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수도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내드리면 오늘 밑골이 좋았고 내일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내일 한번 다시 빠져서 밑골을 채운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죠? 네. 자 그렇다면은 내일 하루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큰 걱정 없이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항상 같은 질문 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지난주에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가지고 왔을 때 네모다라고 했을 때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 첫날은 뭐냐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소부장 쪽에서 사실상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유리기판에서 필옵틱스가 상한가로 올라갔었고 캠트로닉스가 신고가를 났고 오늘 대덕전자도 올라갔는데 오늘 조정이 워낙 좀 셌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데미지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데미지 없는 반도체 쪽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제 1픽은 항상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한정된 투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탱크처럼 밀고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가지만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급등하기 때문에 내가 한정된 돈을 투자했을 때 최대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은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지금 조정받았을 때도 여전히 로봇이 제일 좋기 때문에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로봇부터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만약에 내일도 뭐 조정이 온다면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무조건 로봇 섹터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흑팀의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팀의 이슈 공개합니다. 저희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엔비디아가 연 피지컬 AI 시대, 네이버 GPU 1조 투자, 로봇 신사업 가속입니다. AI가 이제 말하는 기술에서 움직이는 기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인데요.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기기와 결합된 AI를 뜻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우리나라에 26만 개의 GPU를 공급하며 피지컬 AI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I가 제조부터 자동차, 헬스케어 등 모든 산업을 바꿀 것이라며 생성형 AI 다음 단계는 로봇과 자율주행과 같은 물리적 AI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흐름에 국내 기업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GPU를 포함한 AI 인프라에만 1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자체 로봇 운영 체제와 공간인식 기술을 앞세워 피지컬 AI의 핵심 하드웨어인 로봇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봇 sek터,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흑팀에서 선택한 이슈는 AI 시대의 엔비디아가 연 피지컬 AI 시대 네이버 GPU 1조 투자 로봇 신사업 가속이라는 헤드라인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피지컬 AI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정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깐부치킨이 엄청나게 떴는데 뭐 사실 거기에 전선왕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에 대한 회동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쯤 우리 최규현 MC님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PU하고 GPU에 대한 차이점만 아시면 요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습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CPU는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 CPU라는 것은 박사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편의점 갔다가 요리하고 그러면 시간이 계속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에 이제 GPU는 일반인들을 100명 모아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는 뭐 빨래하러 가고 B는 편의점 가면 되고 C는 뭐 요리하러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을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GPU라는 것은 그래픽 카드, 한마디로 얘네들이 빨강색 들어 하면 빨강색 드는 거고 파란색 들어 하면 파란색 드는 겁니다. 네네. 상당히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게임에만 쓰다가 요것을 AI에 현재 LLM에 쓰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LLM 같은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잡생각들까지도 이런 일반적인 이런 GPU가 하나씩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다음엔 어떤 질문이 나오겠지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1000명, 100명이 나의 생각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챗봇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피지컬 AI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을 LLM으로 옮기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색깔판 들던 애들을 이번에는 우리의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로 바꾸는 역할을 했던 것이 쿠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꾼 역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머리에서 이런 LLM이 손들어 하면 손을 들게 만들 수 있게끔 로봇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코스모스라고 지금 현재 자칭 명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엔비디아는 또다시 한 번 더 플랫폼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쿠다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현재 이 GPU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라는 것을 본인들의 플랫폼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와 협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인데요. 네. 결국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 피지컬 AI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동기나 센서류에 대한 부분을 이 엔비디아가 발표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엮어서 로봇들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젠슨 왕의 속 숨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 3요소가 하나는 감속기, 한마디로 관절에 해당하는 거고, 자, 서브 모터라는 것은 정밀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이컵을 잡을 때의 힘과 휴대폰을 잡을 때의 힘이 다른 걸, 그런 정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서브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 모터보다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어 장치, 이 세 가지가 원가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이 제어 장치를 독식하겠다는, 그 나머지 감속기와 서브 모터 이런 부품류들, 센서류들은 이제 한국이 대량 생산을 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 자체를 우리가 보면 앞으로도 이런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당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요 중에서 우리가 관련주 쪽으로 지금 뭐 큰 그림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 부분에 대한 관련주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관련 섹터를 본다라면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로봇 섹터를 보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깊이 좀 들어가서 섹터를 하나씩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서 젠슨 왕 CEO가 와서 했던 말들 중에 한국에서 가장 큰 관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AI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제조업까지 그렇죠. 네. 한국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쪽에 대한 시각도 좀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감속기 분야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현재 두산 로보틱스 또는 뭐 현대 위아 이런 기업들은 종합 서비스라는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완성품을 만들어내서 완성형 로봇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국산화를 해냈던 감속기를 납품할 수 있는, 한마디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 나왔던 것이 뭐 DIC라든지 또는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은 다 이런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어차피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부품을 좀 더 국산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가성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공개되는데 그때 공개되는 종목이 로봇인가요? 아니면은 네. 그거는 이제 두뇌. 다른 그러니까 쪽? 소프트웨어 쪽? 우리가 피지컬 AI가 물론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그것을 한글 패치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한글화도 또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네. 감속기 쪽에서는 대표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종목적으로. 안 오른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현재 로보티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뭐 최근에 DIC도 많이 올랐고요. 저는 SPG가 좀 SPG. 괜찮다고 봅니다. 이 기업이 그래도 이제 국내 안에서는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팀에서 준비한 이슈, 피지컬 AI에 대해서 특히 로봇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00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줄까요? 예, 이쪽에 하시죠. 네, 그래요. 우리 김민재 대표님이 그럼 로봇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로봇이나 뭐 피지컬 AI 좋습니다. 자유롭게 앞서 흑팀의 이슈를 보고 김민재 대표의 추가적인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일단 방금 앞서서 말씀했던 건 최선호 섹터가 로봇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이유는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일 빨리 급등한다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됐을 때 항상 내 포트폴리오가 빨리 이제 시장과 함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섹터를 한번 잘 돌려보시면요. 명절 때도 그랬고 뭐 지난주 금요일 때도 그랬고 뭐 이번 때도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시가 반등하게 됐을 때 제일 어디가 먼저 항상 반등하는지부터 체크를 하시면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 때문에 무너져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초점을 둘 때 로봇이 항상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가장 빨리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는 로봇부터 들어가셔야 되고 이상민 대표님께서 로봇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뭐 전혀 반대 의견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댄스왕의 입에서 시작됐으면 피지컬 AI. 근데 피지컬 AI 대표적인 로봇도 있지만 자율주행도 또 만만치 않은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자율주행은 그렇게 관심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테슬라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계속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완벽한 자율주행이 지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도로에서 실제로 사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는 기대감이 받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뭐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이 아니라 AI나 로봇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쪽이 결국은 더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로봇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아직 이러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실적이거든요. 로봇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실적이 아직 과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분들의 보통 로봇에 대해서 아직 아니야라는 분들의 대표적인 발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쟁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주식은 다 기대감에 올라갑니다. 그냥 코로나 때 증시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코로나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때 실물 경기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안 좋았고 박살났었는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물 경기와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라고 해서 결국은 못 따라잡았었고 수익을 많이 못 보셨거나 결국은 나중에 포모 현상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뒤늦게 들어갔다가 결국은 물리거나 수익을 많이 못 보셨는데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 지금 당장 안 잡히는 거는 원래 성장주들은 투자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흑자 전환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적자였던 기업이 이제 흑자로 바뀌게 됐을 때가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가가 만약에 벌써 실적이 흑자고 잡히기 시작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에 다 선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가 뭐 재건주도 마찬가지죠. 기대감에 미리 올라가는 거지 재건주가 실적이 잡혀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막상 재건이 이제 시작되고 정말 재건이 시작될 때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대표님 추가적인 뭐 의견 있으신가 봐요? 조금만 첨언을 해드리면 네. 현재 생성형 AI, 우리가 오픈 AI, 챗GPT 적자입니다. 네. 예. 그 제미나이도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AI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지킬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기술적 혁신이 있어야 돼요. 네, 기술적 혁신. 두 번째는 생활의 편의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실적인데 이 실적은 후발주자입니다, 사실. 내 생활이 지금 편해졌느냐,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 있느냐. 우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AI가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봇도 결국에는 내 생활이 편해질 수 있고 그래요. 기술적 혁신이 있다면 또 메가 트렌드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태진 대표도 의견 있으시면 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도 어떤 기대감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피지컬 AI가 결국 로봇 자율주행, 뭐 공간 시스템 통해 가지고 네. 사람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자동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효율적이고 편하게 됐지만 결국 사람이 껴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이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 피지컬 AI가 결국 상용화되고 발전이 되면요, 이제 진짜 사람이 없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 내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도기 내에 뭐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지금 피지컬 AI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대두가 되는 곳이 딱 로봇과 자율주행 두 곳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김민재 대표님이 자주 쓰는 말인데 돈만 있으면 양쪽 다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빠른 쪽을 선택하고 싶다. 더 탄력성이 좋은 쪽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럼 네 분의 의견을 딱 이걸로 정리 한번 하고 저희 넘어가도록 하죠. OX판으로 해서 피지컬 AI 시대에 나는 뭐라고 할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로봇 섹터에 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오, 아니다. 자율주행으로 가는 쪽이 좀 더 현명한 것 같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분이 다 로봇 쪽을 선택을 해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피지컬 AI에 대해서 로봇 섹터,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100팀에서 준비한 이슈인데요. 오늘의 100팀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00팀의 이슈는 AI 시대, 다음 승부처는 유리기판, 국내 기업 삼국전 본격화입니다. AI 반도체 경쟁의 무게중심이 기판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 건데 그 중심에 선 기술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표면이 매끄럽고 열 팽창률이 낮아 데이터 전송 속도는 높이고 전력 소모는 줄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SKC가 시장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일본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내후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브로드컴에 샘플을 공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G이노텍은 자사 핵심 기술의 유리기판을 접목해 고성능 패키지 기판을 개발 중이고요. SKC는 미국의 세계 최초 유리기판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이미 AMD의 샘플 공급까지 마쳤습니다. AI 산업의 다음 승부처는 정말로 유리기판이 될지 각 팀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요. AI 시대의 다음 승부처는 유리기판입니다. 결론은 그거죠.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얼마큼 빠르고 얼마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가느냐. 거기에서 유리기판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유리기판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100팀의 박우신 대표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이번에도 김민재 대표인가요? 예,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편하게 해주시죠. 뭐 각자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해주시죠. 아까 이제 로봇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사실 이제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유리판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아까 앵커님이 질문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실적이 그러니까 로봇주는 항상 그렇죠. 실적이 없다. 늘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꼬리표처럼. 네, 로봇주에 대한 이제 뭐 로봇주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건데 솔직히 실적 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네, 아직도 멀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 더 좋다고 봐요. 거꾸로. 유동성장에서는 실적 없는 게 왕입니다. 원래. 차라리.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실적 있는 게 대장 섹터 역할을 하죠. 뭐 반도체, 전력설비, 조선 이런 것들이 대장 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들을 하는데 유동성장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멀티플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지 않는 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밸류에이션상 막히거든요. 네네. 실적이 적자면 밸류에이션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에는 굉장히 크게 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바이오 같은 게 오히려 가면 세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주변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 이어서 간다면 유리기판도 저는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유리기판에서 제대로 실적 나오려면 27년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물론 유리기판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리기판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SKC라든지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 뭐 필옵틱스부터 쭉 있는데 뭐 LG 이노텍도 예, 있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당장은 근데 실적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역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쪽도 반도체의 어떤 한 그 카테고리를 담당하고는 있는데 요 이쪽이라든지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네.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이제 조단위 투자를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 AI 시대의 칩의 고도화와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통신 칩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건데 다 그런 것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수단으로 유리기판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도 저는 업사이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미 조금씩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유리기판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뭐 가장 궁금했던 건 유리기판이 AI 시대의 다음 승부처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은 꼭 필요한 네. 부분인 것은 알겠으나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이죠. 그래서 유리기판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중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연속성이 있게 계속해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일까요? 그 연속성이라는 게 이게 참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를 네. 들면 레거시 대표주가 수익률이 좋을 것 같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 네. 차세대 반도체 쪽이 좋을 것 같냐 저는 후자거든요 사실은. 물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거는 레거시 쪽이 훨씬 강합니다. 아까도 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기판주가 움직임을 먼저 시작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 빠지다가 네. 마이너스 1%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이틀 동안 지수가 많이 빠져서 지수 차원에서 올려야 될 때는 당연히 이런 대표주가 가죠. 레거시가 지금까지 주도주였으니까요. 근데 바닥에서 지금 깔려 있는 것들은 이제 코스닥이 완연한 코스닥 장세다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질 때는 이쪽이 어느 정도 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트레이딩은 아직도 레거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놓고 뭐 연초까지 뭐 요런 중장기적 관점으로 중장기도 아니죠. 한 두세 달 보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전 차세대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중에 유리기판이 이미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유리기판 하면 대표적인 삼성전기, SKC, LG 이노텍 등 이렇게 유리기판의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전반적인 위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근데 삼성전기는 뭐 다른 이유도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기는 좀 많이 올랐고 SK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실적이 아직 부진하죠. 오늘 아마 실적 발표를 했을 거고 아마 한 200억대 적자 정도를 예상했는데 500억대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실적은 안 좋았는데 올해 실적 발표하고 또 밑꼬리를 좀 달더라고요. 네. SKC 같은 거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 삼성전기랑 비교를 하자면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게 SKC 차트입니다. 네. 바닥에서 지금 머리 들고 있죠. 반대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기 지금 예, 보고 좀 많이 계세요.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확대를 못 하겠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가정이라면 단기 매매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레거시는 단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업사이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얘가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고민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비교하자면 저는 SKC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대장주는 필옵틱스가 되겠죠. 예, 필옵틱스 최근에 이미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미 신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신고가 갔다가 네. 지금 살짝 늘리고 있는데 이미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뭐 한빛레이저 뭐 이런 종목도 있고 바닥에서 이러고 있고 PI 이런 종목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 유리기판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여기서 가장 이 종목은 매력 있는데 SKC 요. SKC.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전태진 대표의 의견도 네. 한번 들어볼게요. 유리기판에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아까 종목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기는 다른 이유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피옵티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 기판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방금 박우신 대표님 똑같은 게 네. 올라갔던 부분보다는 좀 들어올라간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박우신 대표님은 SKC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PI다라고 PI. 말씀드립니다. 예. 왜 PI인가요? SKC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기판 쪽 나왔을 때도 얘네가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시장에 대한 캠트로닉스나 피롭틱스 이런 쪽으로 시세가 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되는 관점에서 기판 쪽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힘을 못 받았던 PI 쪽이 좀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양쪽 두 개를 말씀하시면 저희는 공평하게 또 여기서 여쭤보지요. 앞에 있는 OX판으로 PI가 났는지 SKC가 났는지 유리기판 나라면 이쪽이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면 SKC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낫지 않을까? O! 아니다. PI가 훨씬 더 낫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대 1이다. 이렇게 불리한 싸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불리한 싸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불리한 싸움이. 차트 자체를 봤을 때도 네. SKC가 상당히 좋아요. 아니 근데 두 분 같은 팀 아니세요? 뭐 그런 건 없다. 종목 앞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아, 잔인하시네. 제가 포청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아. 튈 때 한번 좀 세게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흑백팀의 종목들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 원픽과 상대팀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 먼저 오늘 100팀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100팀의 감독님, 100팀의 종목 중에서 선택한 한 종목, 선택 기준이 궁금해요. 뒤에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종목 선택하신 선택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도 감안을 했고요. 전도 유망한데 최근 좀 주가가 적절하게 조정을 줬고 조정도 기술적으로도 적절하게 받고 매력적인 위치인 종목을 가져놨습니다. 현 위치가 매력적인. 예.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그렇죠.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는 좀 다소 긴 이름의 넥스트 바이오 예, 메디컬. 네. 종목인데요. 일단 이 회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상장을 해서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불과 2달 전까지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현재와 미래를 둘 다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이제 넥스 파우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드트로닉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이 넥스 파우더를 전 세계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메드트로닉이 지금 판로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지금 그 수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진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넥스 파우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현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건 넥스피어 F라는 또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색전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FDA 혁신 의료기기에도 이미 등록이 됐고요. 그래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임상도 이제 미국 북미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매출까지 이끌어지려면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한 2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긴 하나 네. 이미 그러니까 이 주식의 어떤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되는 가치에는 아직 이 넥스피어 F에 대한 가치가 덜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는 뭐 단기로도 이 그 넥스 파우더에 대한 가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넥스피어 F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차트 마지막으로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회사가 이제 작년 8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 8월에 상장을 해서 꾸준하게 올라서 2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한 4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가 주봉상 보면 앞선 고점이 위치했던 데가 대략 이 정도잖아요. 올해 2월 달에 고점이 위치했던 위치인데 지금 그 자리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박우신 대표 흑팀 100팀에 선택한 100팀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흑팀 이상무 대표가 준비하셨죠? 네. 흑팀에서 선택한 원픽 종목 어떤 기준에 선택하셨을까요? 친숙한. 네. 이 종목 그냥 친숙해 보인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종목은 외지도 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종목은 향후 성장성 혹은 연속성이 너무 기대가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SK하이닉스 보고 네. 우리가 이제 국민닉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네. 3만 원대.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국민전자 국민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과연 국민전자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수익률 대회거든요. 저희가 수익률 대회인데 삼성전자 나오고요, 네. 하이닉스 나옵니다. 그리고 인버스 나오고 네버리지 나옵니다. 네이버 나오고. 네이버 나오고요, 카카오도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 대회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시장을 딱 반영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 그렇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세력주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현저하게 좀 사라졌던 것도 현재 시장의 풍토와 또 저는 좀 반영이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장난칠 수 없는 뭔가에 대한 이제 모멘텀, 그리고 좀 더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제가 이유 뭐 친숙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상당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HBM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SK 하이닉스가 뭐 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HBM 쪽에서는 약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시장은 커지겠지만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대로 내려가고, 대신에 이제 삼성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물론 전체적인 파이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파이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평가는 0에서 20이나 0에서 30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쉽게 꺼질 수 있는 업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지금 낸드도 부족한 상태고, 거기에 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고, HBM 같은 경우에도 GPU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요. 다방면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팀 우리 이상로 대표가 흑팀의 종목 원픽한 종목은 삼성전자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100팀의 우리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흑팀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대표 어떤 선별 기준에서 흑팀의 종목을, 난 100팀이지만 흑팀의 이 종목은 어떻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면 뭐 선별 기준도 한번 선별 볼까요? 기준부터요. 네. 일단 선별 기준은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섹터. 이 때문에. 섹터는 상대팀 종목이지만 지수가 반등하기엔 이 종목은 필요하다. 네, 섹터가 필요합니다. 이 섹터가 필요합니다. 종목은 아니고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봅니다. 네, 종목명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결국 설명을 해주시죠, 종목에 네, 대한. 일단은 제가 항상 이 네모다를 꽤 신경 쓰면서 갖고 온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있고, 오늘은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수요일 때는 첫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가 거의 한 달 동안 쉬고 있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뭐 반도체가 계속 좋다는 뭐 이런 경제 방송에 나오지만 실제로 소부장에서는 수익이 안 났었는데 네. 소부장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필옵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소부장은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수가 아무 이유 없이 빠졌다. 미국 증시가 아무 이유 없이 큰 이유 없이 주가가 빠졌는데, 그럼 미국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거는 또 어차피 반도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올라갔다고 하면 당연히 또 반도체 한국 증시가 올라갈 건데, 그러면 지금 보게 됐을 때 주가 위치를 보게 됐을 때 어버브 반도체가 주가 위치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차트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소부장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게 추세도 깨트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지 주가의 추세는 망가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데미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지지라인 밑에 있는 구간도 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부반도체는 지금 지수가 미국 증시에서 결국 반등하기 위해서도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이 한국에 영향을 받을 거고 어부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소부장이 포함되어도 있지만 지지라인도 잘 깨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팀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흑팀의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전태진 대표 네. 흑팀에서 바라본 백팀의 종목 하나를 선택해 주신데 원픽 네. 종목을 어떤 기준의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실적 좋았고요. 실적이 좋았고 네. 모멘텀 아주 좋고요. 모멘텀 좋고. 일정 모멘텀도 함께 있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기대가 되는 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전반적으로 네이버, 삼성전자 이 사실 수익률 대에 나오기 힘든 종목들이거든요. 그래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라는 종목은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네이버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매출로 보게 되면 이제 3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실적 잘 나왔죠. 두 번째가 우리 좀 전에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었는데 그 중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이제 그 디지털 AI 플랫폼을 이제 공동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 모멘텀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내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하게 됩니다. 내일 거기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거고 또 이 네이버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모멘텀과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흑팀 전태진 대표가 바라본 백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탑픽 종목들을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 탑5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 공개합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차분히 열심히 노력하자 선수 대한광통신으로 8%대 기록합니다. 네, 저희 백팀 오리백숙님도 수익률 좋습니다. 그렇다면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저희 흑팀입니다. 캡틴 최 선수의 종목입니다. 한미약품이 8%대 기록합니다. 네, 저 3위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3위 종목 만나보시죠. 보시면 김치국물 선수 온코크로스로 12%대 기록합니다. 네, 흑팀 기세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2위 보겠습니다. 2위 보시죠. 오늘도 랭킹됐습니다. 네. 화성가자 선수 하이브로 14%대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계속해서 흑팀인데 저희는 911 선수가 계속 랭킹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참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 팀 오늘의 1위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저희 축하드립니다. 팀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네. 저희 팀 1등이 오늘의 전체 1등이라는 뜻이죠. 네, 저희 흑팀 차분히 열심히 노력하자 선수도 보시면 노타로 21%대나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러면 백팀 선수의 종목은 21%대 수익률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어떤 참가자의 어떤 종목이 1등을 차지했는지 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흑백 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순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망의 1위 백팀에서 나왔습니다. 백팀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오늘의 1위는요. 올릭스로 22.55% 어제 이어서 돌파천사님께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돌파천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천사라는 필명을 남성분들이 쓰실지 여성분들이 외모로 쓰실지 판단하시면 안 되죠.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 돌파는 남성적이고 천사는 대화명 바꾸면 안 되죠. 필명이요? 네, 필명. 굳이 그걸 왜요?
그냥 뭐라고 바꾸시고 싶으신데요? 눌림목 악마. 알겠습니다. 일단 올릭스 100팀에서 우승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올릭스에 대한 평가 짧게 박우신 대표가 해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올릭스 짧게 해주시죠. 아,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유해도 예, 뭐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그 D&D 파마텍이 메세라와 함께 굉장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라인 D&D 파마텍 다음으로 제가 또 좋게 보는 종목이 좋습니다. 올릭스라서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망의 1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흑백팀 이 네 분이 준비하신 오늘의 이제 종목들 바로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봐도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무 대표님부터 가볼 텐데요. 오늘 대표님의 탑픽 종목 선택 기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들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종목. 들고 있으면 손에 그럼 안정성인가요? 네, 뭐 안정적일 것 같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넘어가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상로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이상로 대표 오늘의 탑픽은요. 마음 AI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 이제 소버린 AI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현재 과정에서 보안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자체 LLM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국내 자체 LLM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이버, 자 마음 AI,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런데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준비해온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상당히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로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마음 AI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탑픽 종목을 공개해 주실 텐데요. 예.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이프리 바이오가 참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음, 좀 밑에 있는 바이오 가져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바이오 중에서 부담 없이 예, 접근해서 부담 없는 거. 예. 부담 없는 종목이 선별 기준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우신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퓨처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퓨처캠이라는 회사는 그 셀비온이라는 이제 회사와 함께 국내 상장 주식에서는 이제 전립선 암 요걸 다루는 이제 기업으로 방사능 치료제 쪽이죠. 이 기업으로 아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리하게는 플루빅토라는 이제 경쟁 신약이 있습니다. 이 약과 이제 경쟁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보면 ORR이라고 해서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셀비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기존에 임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또 급락하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었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는 사실 ORR 비율이 60%, 물론 이 데이터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은 있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회사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굉장히 플루빅토 대비 높은 ORR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계속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바닥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겠다라는 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차트는 대략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 정도고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났다가 한번 이제 꼬꾸라지기도 했었고요. 높은 이제 변동성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완화하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마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아침부터.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밑꼬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중 하락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금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저점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 퓨처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 퓨처캠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쯤 매수를 해봐도 될 만한 4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4가지 요인이요. 네. 빠르게 한번 첫 번째.
일단은 실적 괜찮고요. 실적 두 번째, AI 수혜를 받고 있고요. AI 관련이고요. 세 번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위치 좋고요. 네. 네 번째는요. 그리고 오늘 강했다. 오늘 강했다. 네. 그 종목 어떤 설명을 종목일지. 네. 원래 네 가지 준비 안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네. 하셨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태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전태진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LNF 2차 전지 쪽을 또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AI 수혜, ESS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8개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이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세 번째,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 AI 수혜를 받는 게 반도체면 지금 이 ESS나 2차 전지도 AI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바닥에서 매력적인 그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대 하락 출발해서 오늘 3%대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좀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오겠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해야 될 부분은요. 7일 날 이제 신주인 수권 행사 관련해 가지고 주식이 좀 추가 상장이 됩니다. 오버행에 관련된 부분들만 좀 경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NF 우리 전태진 대표 꼼꼼 숨겨놓은 내 마음속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준에 선택하셨을까요, 김민재 대표는? 네, 오늘도 니즈입니다. 니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하셨는지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 탑픽 종목 SKC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앞서 PI와 투표를 했던 SKC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수익률 대회에서 나올 수 없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 대형주 중에서 또 종목들을 많이 찾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중에서 지금 이제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대형주가 한미반도체가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방송 나올 때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가 더 좋나라고 했을 때 제 성향상 저는 한미반도체를 그냥 지금 비중 많이 담아서 올라가기 전에 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SKC도 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더 세게 올라가겠지만 내가 얼마나 비중을 태울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그 종목들은 좀 어려워서 너무 올라가서 비중을 많이 못 태운다고 했을 땐 결국 수익률이 수익금이 별로 안 나옵니다. SKC나 한미반도체는 지금 비중을 많이 담게 됐을 때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정하면 한미반도체는 올라갔으니까 이제 빼고 SKC는 지금 비중을 많이 담아도 전혀 부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필옵틱스, 사실상 필옵틱스 하면 이 유리기판의 대장주죠. 이 대장이 이제 신고가 랠리, 이 상장한 지 제일 높은 가격대를 이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가 SKC에도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SKC는 반도체도 되는데 2차 전지도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도 SKC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거고 반도체의 수급도 SKC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봤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 SKC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네 분이 꽁꽁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도 공개해 주셨는데요. 늘 항상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전태진, 이상로, 김민재 세 분이 방송에서 못다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상로 대표부터 가겠네요.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 시장 변동성이 컸었는데 네. 제가 오늘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회원분들 바닥을 제대로 잡아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에 따른 이제 오늘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클 건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뭐 계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민재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오늘 아무래도 시장 얘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특히나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고 오늘 시장 변동성 때문에 시장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 앞서서 시장에서 좀 정리드렸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대응 종목 대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원래 내일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아, 네. 내일 장중 무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포트에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들을 함께 공부해 볼 거고 오늘 이 시간은 네. 오늘 많이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건데 제가 분명히 조정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네. 오히려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세 분입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는 없으신 것 같죠? 제가 요즘 매일 오전에 대표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있죠. 그것도 조금- 있고 또 방송에서 말씀 충분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유튜브 많이 들어오십시오. 좋습니다. 자, 세 분, 우리 이상로, 우리 전태진, 김민재 세 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요즘같이 좀 어수선하다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분들은 세 분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매매전쟁 대국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흑팀 전타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LNF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4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흑팀 이상로 파트너의 탑픽 종목 마음 AI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만 6,700원입니다. 이어서 백팀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백팀의 김민재 파트너 SKC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만 원입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이 예선 8일 차로 딱 중간 지점입니다. 누적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보면서 중간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 지금 백팀 선수가 3분 계시고요. 흑팀 선수가 탑 히어로, 캡틴 최 선수로 2분 계십니다. 네, 지금은 5위권까지만 보이지만 모든 참가자들 매일 엎치락 뒤치락 촘촘하게 소수점 차이로 순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백팀에는 벌써 23%대 수익률 기록한 서울 666 선수부터 네 종목은 수익, 또 충정로 개미 선수가 팀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선전에서 이긴 팀은 전원 진출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예선 후반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떤 팀이 웃게 될까요?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